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어떤 분이, 제 계좌가 녹고 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계좌는 녹아도, 멘탈은 녹지 않으셔야 해요. 제가 옆에서 늘 힘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리딩방으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요즘, 오늘 비트코인이 87,000을 찍고 다행히 반등을 해줬어요. 자, 도미너스가 59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어제 라방할 때 40점대였던 이 공탐 점수가 32점까지 빠지면서 10점가량 빠졌고요. 올해 들어서 최저점을 또 한 번 기록을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했던 이번 주 두 가지 이슈, 그린란드에 대한 관세 이슈와 또 클래리티 법안 연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높여가고 있죠. 자, 특히 관세 이야기는 작년 초부터 정말 끊이지 않고 도루마무처럼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 변동성이 중간 선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트형, 지금 고래 싸움에 터지고 있는 우리의 비트코인. 자, 가상자산은 여유 유동성과 위험 선호가 살아날 때 좀 각광받는, 그리고 상승 탄력을 받는 자산군이죠. 관세가 결국에 기업들의 비용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그 비용 압박이 소비자의 지출 부담을 늘게 되고, 자,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명목들로 투기적 자산에 투입될 자금 여력이 부족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관세 이슈에 최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뚜렷한 해결책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알래스카도 우리가 돈으로 샀어. 근데 그린란드는 왜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1867년에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를 사왔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영토 확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의 트리거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아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난 8개의 전쟁을 막았다. 근데 노르웨이, 너네 나한테 노벨 평화상을 안 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못해. 평화상 못 받았거든. 이렇게 관세 공격을 또 한 번 합니다. 자, 덴마크야 그린란드 팔아라. 안 그럼 너네 2월 1일부터 10% 관세 시작. 이게 합의 안 하면 6월부터는 25%. 그래도 협상 결렬 시에는 너네 100% 관세. 이렇게 무자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덴마크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린란드의 매입 추진을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좀 파견시켰던 8개 국가에게 동시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자,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는 또 200%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술은 또 무슨 죄인가요? 그쵸? 제가 요새 감기 걸려가지고 금주 중이에요, 여러분. 자, 그냥 영토 확장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린란드에 매장되어 있는 이 엄청난 히토류와 석유 자원의 가치가 이 7조 달러 이상의 가치, 무려 100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엄청난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히토류로 중국의 견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또 매장 예상량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로 자원도 가져가고, 게다가 위치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좀 막을 수 있는 중간 요새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위치, 이게 바로 그린란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일 것인가? 트럼프가 그린란드든 관세든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결국 있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죠. 자, 중간 선거의 압박이 트럼프에게는 엄청 크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치에서는 중간 선거가 핵심이고요. 또 중간 선거에서 이기면 임기 후반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꽃길만 열릴 것이고, 만약에 또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고행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관세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강한 압박으로 트럼프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자, 덴마크는 그래서 일단 시간 끌기를 좀 해보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시간을 괜히 끌다가 트형에 또 눈밖에 나게 되면 더 매운맛을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번 주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26년도 1월 드디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클래리티 법안의 축배를 들려고 했던 이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상원 표결 직전에 코인베이스의 기습적인 철회가 선언이 됐어요. 자, 예정된 청문회가 취소가 되면서 1월 27일로 연기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은행위원회에서는 시간을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무기한 연기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
업계 전체가 축배를 들려고 하는 순간에 에이스 스트라이커가 공을 들고 경기장 밖을 나가버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사실 코인베이스 왜 저래? 나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단 한 줄의 독소 조항이 클래리티 법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거래소나 중개인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보상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이자 금지뿐만이 아니라 RWA나 디파이 쪽에서도 은행 수준 감시 의무를 부과한 은행들이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 같은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은행들은 왜 그랬을까요?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가 붙는 형태가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은 지금 엄격한 규제에 보험료도 내고 있고 근데 스테이블코인은 예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자가 나오게 된다면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할까요? 자, 1,700조 원의 잠재적인 은행 예금이 이탈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 거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동종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 해도 너무했어. 그래도 다 같이 죽자고 이런 결정을 내리니? 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긴 해요. 자, 근데 그럼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왜 코인베이스만 유난이냐? 코인베이스의 수익 중에 20%가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거래소잖아요. 거래소의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계정에 돈만 넣어놔도 이 자동으로 붙는 이자 수익이 그동안 달달하고 좀 쏠쏠했거든요. 캐시카우가 굉장히 좋았던 건데 시장에서는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 이런 다각화된 그런 캐시카우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코인베이스가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이 캐시카우가 좀 흠이 됐던 거죠. 타겟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건 규제 완화를 가장한 탄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레스토랑에서 지금 스테이크 팔지 말라는 거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에선 이걸 좋게 보지 않고 있겠죠. 당연히 트럼프는 이건 나의 법안이야. 코인베이스 너네 법안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너네 이거 의도된 러그풀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코인베이스 측에 그럼 은행권도 너네도 만족시킬 만한 합의안을 들고 와봐. 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으면 나 좀 기분 나빠서 너네 이거 아예 없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이고 나 몰라라 난 모르쇠를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리플입니다. 자,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는 새롭게 나온 규제 준수형 모델이고 또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보다는 전송 속도의 핵심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 조항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리플은 그냥 사실 리플 본인만 빨리 상품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 끝나.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같은 클래리티 법안을 바라보고 있지만 방향성이 지금 좀 나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동지가 오늘은 남이 됐어요. 역시 영원한 동지는 없습니다.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 자, 큰 그림에서는 저러다가 럼프형 눈밖에 나와서 아예 모르겠다. 다 처리하면 어떡하지 싶기도 하고 또 코인베이스가 공이익을 위해서 좀 사익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법안 철회에 관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최근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총 청산 규모가 10억 7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청산의 약 94%가 롱 물량에서 나왔겠죠. 당연히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았고 또 어제 9만 달러 가격대가 30일 이평선에 딱 맞닿아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반등을 보고 있던 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 상승으로 보는 베팅에 더 큰 타격을 입었는데 가만히 있던 저도 타격을 입었다. 자, 그래도 모든 암호화폐 ETF 기준으로 10월 10일 우리 작년에 그 대청산 직후에 이번에 드디어 최대 유입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ETF 유입량으로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작년 말부터 그 청산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이 좀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ETF만 하더라도 7.6억 달러가 다시 유입이 됐고요. 물량으로 따지면 또 7천 개가 넘는 숫자잖아요. 시장에서 말하는 드디어 수급이 좀 붙었다 하고 있던 시점에 오늘 또 비트코인 ETF에서 4억 7천만 달러가 또 나갔습니다. 일도 잘 안 풀리고 시장도 너무 힘들고 때로는 이걸
왜 시작했지?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미증시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이 암호화폐를 지독한 시장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칼을 뽑았으니까 올해 말까지 물을 좀 그것도 대왕물을 같이 좀 썰어서 나눠 갖자고요. 여러분 제가 힘을 팍팍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